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2026년에 건강보험료가 꽤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 그 ACA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 팬데믹 때 임시로 지원해줬던 거요. 네네.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하죠. 이게 내년 말, 그러니까 2025년 말이면 딱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 지원이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 정책 보고서나 뉴스 기사 같은 걸 좀 보면서요. 이게 왜 이런 건지, 또 여러분께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뭘 준비해야 할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오른다 이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이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가 2025년 말에 종료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게 팬데믹 때 정말 많은 분들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춰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 조정 법안에는 이게 연장되는 내용이 쏙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6년 보험료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건데, 네. 벌써부터 보험사들이 내놓는 예상치를 보면요. KFF 분석으로는 평균 20% 정도, 중간값으로 봐도 한 18%? 그 정도 인상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와, 20%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거의 없었던 인상폭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가파른 수준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특정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 연방 빈곤 수준, FPL이라고 하죠. 그거의 400%를 소득이 아주 살짝이라도 넘어가면요. 네. 보조금이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조금 절벽, subsidy cliff라고 부르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절벽이죠. 아, 보조금 절벽. 그럼 구체적으로 충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KFF는 그 경우에 본인 부담 보험료가 평균 75%나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700달러 정도요. 월 700달러요. 와, 이건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정말 큰 부담인데요. 자동차 할부금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보험료가 비싸다 이 문제를 넘어서요. 소득이 정말 몇 달러 차이 안 나는데 월 부담은 수백 달러씩 차이 나게 만드는 거니까요.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소득을 더 늘리려는 의욕을 꺾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분들이 대략 한 2,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일찍 은퇴하신 분들, 학생분들 다 해당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보조금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요인들도 보험료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료비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의료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이용량도 늘고요. 리젠스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같은 곳은 매년 청구 비용이 한 10%씩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10%씩이나요? 네. 거기다가 요즘 많이 쓰는 약들 있잖아요. 오젬픽 같은 GLP-1 계열 약물이나 다른 비싼 전문의 약품들. 이것도 무시 못할 압력이에요. 아, 그런 약값 또한 부담도 크군요. 네. 버몬트주의 MVP 보험사 같은 경우는 GLP-1 약 때문에 나간 돈이 작년 4분기만 해도 2023년 전체 쓴 돈의 거의 2배였다고 하니까요. 아, 엄청나네요.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 오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는 보험사들이 이미 이 보조금 종료를 거의 확정된 미래처럼 보고 내년 보험료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보조금이 줄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료 너무 비싸다 하고 이탈할 거다 이렇게 예측해서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평균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한 4%피 정도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보험사 서류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옵티멈 초이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계열사인데 거기 자료에 보면 보조금 종료로 건강한 가입자들이 이탈할 거고 그래서 2026 시장 위험도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험을 나누는 건데 아프거나 다칠 확률이 낮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남은 그룹의 평균 위험도는 올라가겠죠. 그럼 보험료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예요. 근데 그 예측이 좀 너무 비관적인 건 아닐까요?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아프거나 다칠 수 있는데 보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 다입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사실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과거 데이터를 보거나 행동 경제학 모델 같은 걸로 예측하는 거고요. 결과는 내년 가입 시즌이 돼봐야 확실해지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점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준비할 게 있겠죠? 네, 그렇죠. 미리 좀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같은 각주 마켓플레이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소득 정보나 가구원 정보, 이런 걸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정보가 정확해야 예상 보험료나 보조금도 제대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11월 1일에 2026년 보험 가입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마감은 12월 15일이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정말 꼼꼼하게 플랜별 비용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들었던 플랜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험료가 확 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절벽, 그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요.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소득을 합법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세금 계획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하거든요. 아, 세금 계획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25년에 미리 소득을 좀 당겨서 실현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손실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처리한다거나 또는 그 건강저축계좌 HSA라고 하죠. 세금 혜택 받으면서 의료비 모으는 거요. 거기에 납입액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하,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미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예산법원에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 바꾸는 거, 근로 요건 같은 거요. 또 일부 합법 이민자분들의 메디케어, ACA 가입 제한하는 거, 이런 다른 변화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이 강화된 ACA 보조금이 없어지고 또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것 같다. 이게 핵심이고요. 네, 특히 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분들께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사들은 이미 이걸 다 계산해 넣고 내년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보험사들은 나름대로 정책 변화나 사람들 행동을 예측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보조금이 갑자기 연장된다거나 아니면 가입자분들이 보험사 예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 예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정말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임시적인 정책 지원 하나에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출렁이는 이 시스템 자체가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관련 소식들을 접하실 때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